네, 이 시간에는 자, 진짜 이런 시장 사실 이런 시장, 지금 시장이라기보다도 주식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좀 수익을 내야 되느냐, 이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모르겠다. 주식의 뭐 주자는 뭐 알겠지만 뭐 차트는 모르겠고 뭐 차트 그냥 대충 볼 줄 알고 그다음에 기업 분석도 대충 할 수 있고 뭐 그냥 뭐 대충은 알겠는데 정말로 내 계좌의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 제가 이제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전 매매에 있어서 또 실전 매매라는 게 제가 이제 실제로 매매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계좌도 보여드리고 해야 되지만 뭐 그런 거, 예, 그게 크게 뭐 중요한가 싶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그냥 제가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데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제가 평상시에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떠냐. 안 맞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분명히 여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장기 매매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종목 추천, 자, 제가 이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구독자 500명인가요? 구독자 500분이 돼서 제가 감사하다. 제가 추천 하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드렸던 종목이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그때 추천드리고 나서 일주일인가요? 좀 일주일 안 되고 한 15%인가 수익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그때도 수익 의외로 많이 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그때는 자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린 것을 보면 여기 기업 자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장기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종목 하셔야 됩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늘고 있고 부채가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에 비해서 좀 늘긴 했지만 상당히 줄었고 그냥 별로 없다.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신다라고 하면 자 국내 1위 의료 영상 정송 저장 장치 개발,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자 일단 의료 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내용은 아무래도 정부 정책의 뭐 고령화, 그다음에 노인복지 뭐 이런 쪽으로도 이 연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뭐 병원에 들어가 우리가 일단 병원에 갔을 때에 이런 뭐 의료 영상에 대한 부분 지금 참 시스템 자체가 신기합니다. 저도 병원에 이렇게 가보면 뭐 옛날에 뭐 이렇게 차트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런 저 어렸을 때나 이제 그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시스템 자체가. 그런 거 본다라고 하면 이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차트를 이제 또 보면서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 지금 연차트예요. 연차트를 본다 그러면 사실 이 5,000원도 그렇게 낮은 가격은 아닙니다. 여기 최저점이 저기 보시면 자 3,000원 이 상태로 본다 그러면 2,000원도 빠질 수 있어요. 2,000원이든 뭐 1,000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냐가 이제 중요한데 이 종목을 매매를 그러니까 꼭 하셔야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기업적인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보시고 재무제표 간단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차트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도 간단하게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이런 종목을 저는 한 5개 정도 들고 가시면 어떨까? 자, 뭐 헬스케어 쪽, 아닙니다. 업종은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그쵸? 뭐 정책이었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좀 이따 다른 종목을 말씀드리겠지만, 같이 엮여 있는 것을 하는 것보다는 분산을 시키는 게 좋죠. 재무제표에 대한 이런 부분, 그리고 나서 될 수 있으면
자, 크게 상승이 최근에 나오지 않았던 이런 모습. 그래서 제가 연 차트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 당장 매수를 하겠다. 아무것도 우리가 모른다. 하지만 높은 가격은 아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중장기를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중장기는 뭐냐면 일단은 중장기, 장기를 보는데 단기가 될 수 있어요. 왜? 수익이 빨리 나면 빠른 시간 안에 자, 이만큼 시간 안에 원래는 이렇게 시간이 가고 이렇게 상승 나올 것을 예상을 했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빨리 팔아야 돼요. 중장기 예상했다 그러고 해서 무조건 그 기간을 채우는 게 정말 미련한 거죠.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이 나면 파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봤을 때 이것보다는 일단은 이걸 예상을 하자. 그렇다고 해서 뭐 몇 년, 뭐 2, 3년, 4년, 5년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더 짧게 보자. 짧게 보는 데 있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바로 분할 매수예요. 괜히 분할 매수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 번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평단이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나눠서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평단이 이 정도 되겠죠. 여기에요, 평단이. 그럼 여기에서 지금 한 번에 매수한 사람이 여기를 이렇게 올라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여기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같은 상승률이 보인다 하더라도 어떻게? 수익은 이만큼 생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분할 매수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 차트에서 가장 좋은 것은 자, 얇은 이거보다 더 얇아도 상관없습니다. 얇은 양봉이 나와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019년 12월 마지막에 이렇게 좀 마지막 주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과연 이걸 양봉으로 만들어 주느냐? 못 만들어 준다. 그러면 어떻게? 네, 이렇게 좀 바닥에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시작할 때 양봉을 만들어 준다. 그럼 뭐죠? 1월 1일이 자, 뭐 장 시작하는 뭐 1월 뭐 2일, 뭐 3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양봉이 바로 만들어 준다. 하루 이틀이 양봉이 되더라도 연차트에서는 양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양봉이 만들어주는 그 시점에 첫 번째 매수를 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분위기상 음봉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 손절을 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양봉을 만들어주는 것 같다. 그러면 또 1차 매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게 좋아요. 예, 반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분할 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게 손절은 치기는 좀 그렇다.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분할 매수를 하되 예를 들어서 인피니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자, 여기 최저점을 이렇게 봅니다. 여기를 빠질 걸 아예 예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빠질지 여기 중간에서 올라갈지 바로 올라갈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자, 액수가 적으면 수익률이 적기 때문에 사람 욕심이라는 게 한 번에 많이 들어가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한 5종목을 한번 들고 계시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 지금 매수를 했다. 자, 비중은 뭐 그러니까 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하락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감당이 되는 뭐 10%든 계좌 대비 10%든 5%든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자, 1차적인 부분이 매수가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자, 예를 들면 지금 방법을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중장기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25%를 봅니다. 25%. 그냥 20%로 볼까요? 자, 20% 이 자리에서 매수를 2차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또 20%를 봅니다. 그렇죠? 그럼 총 3번을 매수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최저점은 깨진다. 그럼 반드시 손절을 쳐야 됩니다. 반드시 손절 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3번을 매수한다라고 하면 평단이
자, 여기보다 좀 낮아지는, 좀 밑에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최저점이 깨지지 않는 한 무조건 홀딩입니다. 이런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도 있지만, 수익을 챙기는 방법 중에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손절이 나가면 당연히, 손절에 대한,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대한 손실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한 번에 여기 분할 매수가 아니라 그냥 매수를 한꺼번에 100% 집어넣은 사람들은 마이너스 40%로 맞게 되죠. 하지만 분할 매수를 3번 한 사람들은 어떻게 마이너스 20%가 좀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모습이 되죠. 자,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20% 손절 쳐야 되느냐. 자, 이게 싫다. 그러면 방법이 또 있죠. 물타기에 대한 부분을 줄이는 거예요. 숫자를. 어떻게? 마이너스 30%로 봅니다. 자, 마이너스 30%를 분할을 매수한다. 그러면 여기 한 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최저점이 깨지면 손절이다. 그러면 다음에 여기에서 30%의 매수가 아니라 2번 매수 이후에 손절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평단이, 자, 평단에서 26%이지만, 아까보다 퍼센트는 높지만,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율은 크지만, 투자금이 어떻게 확 차이가 나죠. 왜? 아까는 3번 한 거고 이거는 2번 한 겁니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평가되는 마이너스 손실 금액은 확실히 줄어든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최저점이 한참 밑에 있다. 그러면 30%씩 빠졌을 때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총 60%예요. 근데 지금 여기도 아니에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입니다. 여기서 60% 빠진다고 해서 겁을 낸다. 그러면 주식 못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60이든 90을 빠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90%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전 저점은 무조건 손절을 쳐야 된다라는 전략이 필요하죠. 자, 이해가 되셨나요? 시간 투자와 이런 매매를 안 해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 수익을 챙기는 이 끝에 그 즐거움을 못 느끼신 분들은 주식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한번 맛을 본다. 아마 주식을 떠나지 못하실 겁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다만 이것을 이제 이겨내는, 자, 무조건 저점이다라고 해서 저점이다 생각해서 지하도 충분히 볼 수 있고,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무적인 거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어떻게? 재무가 안 좋으면 그냥 상장 폐지가 되죠. 하락 계속 나오면 그건 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점이라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의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하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자, 아가방은 사실 재무적인 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여기 보시면 유보율은 괜찮습니다. 자, 부채도 괜찮아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적자가 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매출 증가로 인해서 이제 적자폭이 축소가 됐다, 이런 뭐 내용도 있고요. 근데 뭐 아가방 글쎄요. 이건 재무적인 부분은 꼭 이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아무래도 이제 저출산에 대한 그런 내용이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차트를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똑같죠. 지금 보면 음봉이기 때문에 양봉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연차트에서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하면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똑같은 방법입니다. 지금 최저점이 1835원입니다. 이거 깨면 무조건 손절 치는 전략으로 해서, 자, 매매 방법은 아까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뭐 20%가 되면 20%, 또 30이면 30% 이런 전략을 갖고 한다라고 하면, 30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한 번밖에 매수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손절을 쳐야 되니까.
여기에서 좀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차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무조건 빠지는 거 알면서 분할 매수를 하는, 하지만 고점에서 물려서 손절에 대한 비중이 커진다라는 것보다는 높은 가격이 아니라 좀 낮은 가격에서 사서 모아가는 전략, 그것이 좀 더 안전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주식을 좀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의 차이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맥점을 잡을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대응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너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누구 얘기를 듣지는 마십시오. 그냥 본인 것만 보세요. 본인 것만. 본인 계좌만 보시면 됩니다. 뭐 어느 뭐 전문가방이던 어디 동호회는 야, 우리 맨날 상한가 먹는다. 아, 우리 수익 큽니다. 라고 얘기하죠. 제가 그런 뭐 유료방을 비관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듣고 계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수익 난 것만 얘기한 거고 물린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 거죠. 종목은 뭐 수십 개 종목을 들고 있는데 수익 난 거는 몇 개, 익절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지만 수 많이 물려 있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88%, 마이너스 92% 이렇게 물려 있는 것은 얘기는 안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려 있는 것도 많다라는 것을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안 하죠, 당연히. 그러면 나만 손실을 보나? 나만 수익을 못 보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도 이렇게 떵떵대면서 차트 좀 볼 줄 알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뭐 손실이 없습니다, 손절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저는 그러니까 익절보다도 손절 그러니까 7은 숫자가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손절을 워낙 짧게 치다 보니까 수익을 한 종목만 크게 내도 그게 이제 수익으로 돼요. 그 제가 이제 계좌를 공개를 못하는 게 뭐냐, 수익률이 적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주식을 재미있게 오래 할 수 있다라는 장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조금 막 빠진다고 해서 내 계좌는 왜 항상 팔할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그걸 보고 그렇게 생각하면 자꾸 종목만 교체하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가 더 커져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장은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남이 누가 수익을 본다, 그래 그럼 봐라, 넌 너고 난 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그걸 남의 거를 자꾸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믿음도 가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종목 추천한 거 또 좀 재미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추천한 종목 중에서 수백 프로 간 종목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얘기 한번 쭉 드려볼까요? 아무 의미 없죠. 오히려 제가 추천한 게 많이 빠진 것을 말씀을 드리면 그래 뭐 너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요. 이것을 꼭 참고하셔서 기술적인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당히 좋은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 하나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부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누구나 손실을 크게 볼 수도 있고 손절도 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을 오래 하시려면 고점에서 물리지 말아야 되고 상폐되는 종목을 잡지 말아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보다도 연배가 높으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건방지게 또 이렇게 훈계 또는 좀 가르치는 듯한 또 말투 좀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또 그렇지 않으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꼭 반드시 시장에 하락장이 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큰 수익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좀 재미있게 매매하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